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, 우리가 이런 2차식을 적분을 할 때 이 2차식의 두 근, 알파와 베타가 적분 구간으로 왔을 때는 이거의 결과는 무조건 6분의 마이너스 A,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. 자, 이런 2차식의 두 근이 적분 구간으로 왔을 때는 굳이 정적분을 해줄 필요 없이 바로 이 공식을 쓰면 된다는 얘긴데,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유도부터 해보면은, 이 지금 x-베타를 x-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변형을 해보면은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지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ax-알파를 분배를 해보면은 ax-알파의 제곱 더하기 ax-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잖아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적분을 해보면은 이거는 요거를 부정적분한 결과는 3분의 a x-알파의 세제곱이고, 요거를 부정적분해보면 x-알파 제곱 나누기 2 해준 게 되겠지?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. 그럼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3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잖아. 여기 2분의를 해주고,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시 적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로 적어줄 수 있겠지? 자, 요거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 쓸 수 있지.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총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3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.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이 fx의 두 근이 적분 구간으로 올 때는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,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은,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의 넓이를 구할 때, 자,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봐. 그때 이 y는 fx라는 그래프의 두 근은, 자,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잖아. 근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할 때는 직접 뭐 정적분을 해줄 필요 없이 이 공식을 바로 이용해주면 된다는 말인데, 그때 이 넓이는 높이가 마이너스로 높이로 잡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넓이로 나오겠지. 그래서 이 앞에 그냥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줄 필요 없이 그냥 개수에다가 2차식의 개수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항상 플러스 넓이로 나온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 두 근 사이의 거리, 즉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. 그래서 두 근 사이의 거리 L의 세제곱 한 거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에 뭐 절대값을 씌우고, 그리고 6을 나눠주면은 넓이가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아래로 볼록할 때 말고도 이렇게 위로 볼록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. 지금 요 넓이를 구해라 할 때도 요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. 그리고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fx와 gx 두 그래프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, 그때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. 그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는 말은 두 그래프가 만날 때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말이잖아.
자, 그때 우리가 이 빨간색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서 gx를 뺀 거를 뭐 높이로 잡고 적분을 하면 되잖아. 자, 그런데 fx는 gx라는 말이나 fx 빼기 gx는 빵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지. 똑같은 방정식이고, 방정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두 근도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잖아. 자, 지금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이 전체는 여전히 2차식이야. 근데 그 2차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말은 이 2차식은 x-알파와 x-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말이잖아. 자, 그래서 이 정적분 형태를 다시 써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다시 써줄 수 있다는 말이지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요런 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식을 뭐 귀찮게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 알파와 베타를 찾아가지고 이 방정식의 두 해 알파와 베타를 찾아서 바로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말이지. 절대값 a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말이야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런 것들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두 근 사이의 거리, 이 길이와 이 거리와 이 이차항의 개수만 알면은 넓이를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였어. 자, 그리고 이렇게 2차와 2차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그래프가 만날 때의 두 근이, 즉 다시 말해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여전히 이 위에와 비슷한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. 자, 일단 순서대로 해보면은 지금 이 넓이를 구할 때는 fx 빼기 gx dx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, 근데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잖아. 알파와 베타라는 말이니까는 이 지금 2차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 이 두 1차식을 뭐 인수로 갖고, 그리고 이 앞에 오는 개수는 f의 2차항의 개수와 g의 2차항의 개수, 즉 그 둘의 차이가 되는 거겠지. 그래서 2차항과 2차항 사이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할 때 그 넓이 공식은 S는 여기까지는 똑같아. 거리의 세제곱인데 이 앞에만 그냥 2차항끼리의 개수들의 차이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런 것들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적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근과 근 사이의 거리를 알고 2차항의 개수만 알면 정적분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런 공식들로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였어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,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3차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 공식을 통해서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야. 자,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뭐 이런 실근을 가질 때 이거의 공식은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된다는 거지. 이런 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뭐 내신을 대비할 때 뭐 내신 대비용으로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는 거지.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. 자, 그러면 이런 넓이 공식들을 한번 일반화를 같이 해보면은, 자, 우리가 앞에서 이런 2차식을 적분한 결과는 이런 공식으로 나온다고 했어. 그래서 2차를 적분하면
지수가 3이 되는 거고. 근데 이게 6분의 뭐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다시 쓰면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다시 쓸 수가 있겠지. 그래서 뭐 이런 게 쉽게 기억하는 학생은 이렇게 외워도 되고, 아니면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고. 그리고 방금 살펴본 뭐 이런 3차식, 뭐 이런 3차를 적분하면은 그 결과는 지수가 이게 4제곱이 되는 거고.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은 3분의 절대값 a 곱하기 4분의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된다는 거야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자, 이런 뭐 공식 때문인데, 자, 지금 이 식을 해석해 보면 1차와 n-1차가 곱해져서 n차가 됐을 때 이 넓이 공식은 n차를 적분했을 때는 n분의 절대값 a 곱하기 n에다가 1을 더한 뭐 n 플러스 1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. 자, 그러면 2차를 적분했을 때는 2분의 뭐 절대값 a 그리고 2에서 1을 더한 3이 되는 거고, 3차를 적분했을 때는 3분의 뭐 절대값 a 그리고 4, 그리고 n차를 적분했을 때는 n분의 절대값 a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건데, 이 일반화된 공식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은 뭐 사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x-알파를 우리가 이 2차식의 넓이 공식을 뭐 유도했던 거랑 똑같이 요 뒤에 있는 1차식을 x-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변형을 한 다음에 분배를 해줘서 적분한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야. 자,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.